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 300대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유럽 루마니아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54대 발주안을 사전 승인했다고 합니다. 에이브럼스와 별개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300대 도입도 모색하며 전차 구매 대수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1차 물량을 단시간 내에 납품한 것을 본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는 K2 전차 도입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품 재정비와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를 꾀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전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판단하고 국방력 강화에 한국은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자 우방국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석유 생산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원래 바로 옆에 몰도바도 루마니아의 영토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분리 독립된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2천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루마니아는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한 동유럽에선 폴란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상군을 갖췄지만 질적 수준은 형편없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력인 T-7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공유하여 현재 남은 전차는 T-55 계열 130여 대, T-55를 개량한 TR-85 계열 280여 대로 사실상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루마니아 군사정치-경제 기자단 120여 명이 참석한 2023년 한국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미국에서 54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구입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헛물켠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루마니아 육군은 아직 1960년대 생산된 T-54 계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싹 갈아야 할 타임으로 굳이 비싼 중고 미국산 전차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이 루마니아, 한국 무기 산업과 관련된 행사에서 연설한 것을 감안할 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원전, 배터리 등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비록 루마니아 총리가 최근 베를린을 방문하는 동안 독일 무기 산업계와 논의, 레오파르트 EA8 전차 역시 주요 물망에 오르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 레오파르트 EA7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경우 54대를 2032년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독일의 생산력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1000대의 K2 전차를 주문한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루마니아에 여러 압력과 로비가 들어가자 폴란드와의 상호용성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한국 무기 사라.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리 집 털러오는데 5년 뒤에 첨단 센서 도어락 달면 뭐 하냐라고 하였으며 멋진 표현입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폴란드의 빠른 전력화를 본 동유럽에게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매우 매력적인 MBT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육군력 강화에 기갑 전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전문가들은 K2 전차의 수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인접국 폴란드 수주에서 봤듯이
신속한 공급도 가능한 K2 전차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합동연합 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K2 전차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위아 120mm 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파워팩마저 국산화하였고 한국 육군에도 4차 양산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갑차 전력을 살펴보면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인 MLI-84는 1960년대 생산된 소련제 BMP-1을 개량한 것으로 2024년까지 전량 폐역 예정입니다. 1000대가 넘는 차륜형 장갑차 전력은 대부분 BTR-60과 BTR-70 등 노후 모델을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구소련 시절 제작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1단계로 훈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IFV 246대의 장갑차 구매 사업을 25억 유로 상당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2031년부터 4억 5천만 유로 52대의 장갑차를 구매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한화의 레드백과 스웨덴의 CV90,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가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작년 9월과 12월, 올해 1월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았고 작년 말에 방한한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사업장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월 현지 국영방산업체인 로맘이 한화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공급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한화가 루마니아에서 수주 낭보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와 국영방산업체 로맘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상무기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탄약을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고 LIG 넥스원은 대공미사일 분야에서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 등 협력에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한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 소련에 의해 나라가 갈라진 경험이 있는 루마니아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력 강화가 절실해진 동유럽 국가들이 올해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권고하는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루마니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나 리투아니아와 같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현대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이 역시 국내 방산업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